지금 혹시 거울 속 당신의 이미지가 그의 변덕스러운 평가 앞에서 시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내용은 우리는 나르시시스트가 연인의 외모에 대해 부여하는 평가가 어떻게 한 사람의 자기인식과 아름다움을 잠식하는지, 그들의 파괴적인 시선과 교활한 조작에 대한 면밀한 분석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불완전한 자아를 보완하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고유한 아름다움을 지닌 온전한 인격체임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이들에게 연인의 외적 매력은 관계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연인의 외모는 단순히 심미적 가치를 넘어섭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외모는 자신의 탁월함과 우월성을 외부에 드러내는 살아있는 명예의 상징이자 대중의 관심을 자신에게로 집중시키는 전략적 도구에 가깝습니다. 즉, 당신의 미적 요소가 그들의 불완전한 내면을 가리고 자신을 이상적인 존재로 투영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돋보일수록 그 또한 대단한 인물과 함께하는 것처럼 비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나르시시스트는 연인의 외모에 비정상적인 집착과 통제 욕구를 드러냅니다. 관계 초기의 감미로운 칭찬은 상대방의 마음을 묶어두는 미끼였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외모 관련 언급은 상대를 쥐락펴락하는 강력한 정신적 지배도구로 변모합니다. 당신의 본연의 아름다움은 점차 그들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시험대가 되고, 당신의 자기인식은 그들의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관계의 초기 단계에서 당신의 외모를 비정상적일 정도로 과대하게 칭송하며 환상적인 기대치를 심어줍니다. 네가 가진 매력은 감히 누구도 범접할 수 없어. 세상에 이런 균형 잡힌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은 처음이야. 네 존재 자체가 나에게 영감을 줘와 같이 당신의 자존감을 한껏 부풀리는 화려한 수사들을 쏟아냅니다. 때로는 당신조차 몰랐던 당신의 매력을 발견한 듯 극구 찬양하며 당신이 얼마나 독보적이고 빼어난 존재인지 끊임없이 주입합니다. 이러한 찬미는 당신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마치 그가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유일하게 꿰뚫어보는 운명적인 반려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이 순간 당신은 깊은 만족감과 충족감을 경험합니다. 이 사람이라면 나를 언제나 가장 눈부시게 바라봐 줄 거야라는 행복감에 도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극찬은 순수한 애정의 발현이 아닌 당신을 자신의 영향권 안에 가두기 위한 교묘한 덫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외모를 찬양함으로써 당신의 아름다움에 대한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여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의 진가를 알아봐줬으니 너의 빛나는 모습은 이제 나의 일부이다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주입하는 것입니다. 이 감미로운 언사 뒤에는 당신의 외적 요소를 자신의 만족과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전유하려는 자기중심적인 동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환상적인 시선에 묶여 점차 자신의 아름다움을 주체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오직 그의 인정과 평가에만 의존하는 위험한 관계 구도에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어느 정도 깊어지고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에게 정서적으로 충분히 밀착되면 그들의 외모에 대한 언급은 극찬에서 날카로운 깎아내림과 노골적인 비난으로 급변합니다. 이는 마치 얼어붙은 바다를 깨부수는 쇠빙선처럼 당신의 자아 인식을 산산조각 내는 과정입니다. 한때 당신의 모든 것을 치켜세우던 그의 입에서 이제는 당신의 사소한 신체적 특성이나 스타일에 대해 가혹하게 비난하는 말들이 터져나옵니다. 최근에 체중이 좀 늘지 않았어? 네 패션 감각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피부색이 왜 이렇게 칙칙해졌어? 내 옛 연인들은 너보다 훨씬 몸매 관리에 철저했는데와 같이 직접적이고 아픈 발언은 물론 솔직히 화장 안 하니 영 아니네. 이런 헤어스타일은 네 나이에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 나이 들어 보여 같은 모욕적인 언행을 망설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난은 당신의 자기 가치를 지속적으로 훼손하여 스스로를 자책하게 만드는 교활한 정서적 조작의 한 형태입니다. 당신은 그의 말 한마디에 일상 전체가 우울감에 잠기고 거울을 볼 때마다 그의 부정적인 평가가 떠올라 자신의 외모에 대해 끊임없이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과거의 달콤한 찬미와 현재의 잔혹한 비난 사이에서 극심한 정신적 혼란을 경험합니다. 이 시기에 당신은 그의 기준에 부합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점차 본연의 모습을 상실해갑니다. 마치 그들의 눈에 완벽하게 비치는 인형이 되기 위해 자신을 억지로 틀에 맞추는 고통스러운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외적 요소는 이제 당신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닌 그들의 비뚤어진 자아만족을 채우기 위한 소유물로 변질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외모를 직접적으로 폄하하는 것을 넘어 외부의 인물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당신의 가치를
뿌리부터 흔들고 비웃습니다. 이는 당신에게 깊은 열등감과 정서적 불안감을 심어주는 잔혹한 정신적 공격입니다. 그는 길을 가다 스치는 낯선 사람, 미디어 속 유명인, 심지어 과거의 관계나 친구들까지 들먹이며 당신의 외모를 대놓고 비교합니다. 저 여자 혹은 저 남자는 몸매 관리가 너보다 훨씬 뛰어나더라. 네 친구는 너보다 몇 배나 동안처럼 보여. 내가 예전에 사귀던 사람은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갈 수 없을 거야와 같은 말들로 당신을 무한 경쟁 구도로 몰아넣어 끊임없이 자기 의심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러한 비교는 당신을 질투심과 자책감에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하고 타인의 외모를 끊임없이 의식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만의 고유한 심미적 기준을 가질 수 없게 되며 오직 그의 평가와 외부와의 비교 속에서만 자신의 외모를 인지하려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또한 당신의 외모 관리 노력이나 개인적인 관심사를 가차없이 비웃습니다. 네가 그렇게 꾸민다고 과연 달라질까?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진짜 네 얼굴은 아니잖아와 같은 발언으로 당신의 자긍심을 짓밟고 당신의 노력을 조롱합니다. 심지어 당신의 특정 외모를 두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우스갯거리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당신의 외적 자신감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스스로를 열등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마치 그의 왜곡된 시선에 비친 불완전한 잔상처럼 느껴지며 그의 승인 없이는 결코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그릇된 믿음에 갇히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외모에 대한 영향력은 단순히 비판에 머물지 않고 당신의 모든 외형적 요소에 대한 전면적인 재단과 연출 지시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취향에 따라 옷을 입거나 헤어스타일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마치 당신이 자신의 예술 작품인 것처럼 당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만족과 기준에 맞게 강제적으로 변화시키려 합니다. 그 옷은 너와 어울리지 않아. 지난번 내가 골라준 걸 입어. 네 머리 모양은 내 생각에 전혀 매력적이지 않아. 미용실 가서 이렇게 바꿔와. 체중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어? 함께 운동을 시작해야 해와 같은 말들로 당신의 외적 자기 결정권을 완전히 빼앗아버립니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통제는 당신의 자율성을 철저히 짓밟고 당신을 그들의 이상을 투영한 움직이는 조각상으로 전락시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외모를 가꾸는 것이 아니라 그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을 끊임없이 재구성해야 하는 고통 속에 갇힙니다. 그의 미적 기준에 맞춰 자신을 변화시킬수록 당신은 점점 본연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심지어 성형수술과 같은 극단적인 변형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만 좀 고치면 완벽한 미인이 될 텐데 이목구비를 조금만 손보면 훨씬 세련돼 보일 거야 같은 말들로 당신의 외모에 대한 불완전함을 계속해서 주입하며 당신의 신체에 대한 주권을 침해합니다. 이러한 외모 재단과 연출 지시는 당신의 신체적, 정신적 독립성을 침해하는 폭력이며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완전히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당신의 외모는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니며 오직 그의 자아 만족을 위한 도구이자 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연인의 외모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극단적인 이중성을 드러냅니다. 대중이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당신을 자신의 훌륭한 훈장처럼 과시하며 찬양합니다. 내 연인이 이렇게 빼어나다. 저번에 내가 얘한테 사준 옷인데 진짜 안목 있지와 같은 말들로 당신을 자신의 매력을 높이는 도구로 활용하고 당신의 외모에 대한 외부의 긍정적인 평가를 자신의 공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단둘이 있는 사적인 공간에서는 다시 날카로운 비판과 폄하로 돌아가 당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내가 널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지. 다른 사람들은 네 속을 모르고 겉만 보고 칭찬하는 거야. 솔직히 네 단점을 다 아는 건 나밖에 없지와 같은 말들로 당신의 가치에 대한 원천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입합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는 연인에게 극심한 혼란과 정신적 피로감을 안겨줍니다. 외부에서는 찬양받고 내부에서는 비난받는 상황에 놓여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연인의 외모를 자신의 만족과 외부 과시를 위한 도구로만 활용하고 당신의 내면의 고통이나 감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당신이 외적인 노력, 운동, 식단 관리, 미용 등을 통해 변화하면 그것마저 자신의 탁월한 안목과 지시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우월감을 증명하는 데 활용합니다. 그는 연인의 외모 변화를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작품이
성공했음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연인의 외모는 나르시시스트에게 완벽하게 통제된 무대가 되어버리고 연인은 그 무대 위에서 자신의 역할만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배우로 전락합니다. 당신은 그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울에 비친 그림자가 되고 그 그림자의 윤곽은 오직 그의 기분과 필요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르시시스트가 연인의 외모를 어떻게 교묘하게 조종하고 훼손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연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의 빛을 되찾길 바랍니다. 첫째, 그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당신의 직관을 신뢰하세요. 당신의 느낌과 생각이 그들의 말과 다를 때 당신의 직관이 옳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평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둘째, 당신만의 아름다움 기준을 재정립하세요. 그의 잣대에서 벗어나 당신이 가장 만족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모습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찾아야 합니다. 주변의 긍정적인 관계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셋째, 건강한 정서적 거리를 확보하세요. 그의 외모 관련 언급에 대해 단호하게 반응하고 당신의 외모는 당신의 자율적 영역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관계의 재정립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넷째, 당신의 온전함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의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당신의 외모와 내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스스로를 칭찬하고 보듬어주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의 인정을 갈구하는 습관을 버리고 자기애를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의 모습은 오직 당신만의 아름다움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시선이라는 검은 그림자가 더 이상 당신의 빛을 가리지 못하도록 하세요. 당신은 그 누구의 통제도 아닌 당신만의 찬란한 빛을 지닌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믿고 당신의 시선으로 당신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다시금 깨닫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